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 154페이지부터 살펴볼 거예요.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 부분입니다. 같이 교과서 피고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부터는 상당히 그 전보다는 좀 라이트해요. 뭐 외울 것도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살펴봐야겠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을 넘어서서 이탈리아의 통일, 독일의 통일, 그리고 미국의 발전 부분까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 배울 때마다 우리가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했었는데,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생산량이 증대했다. 특히 미국의 발전을 얘기할 때도 뭐 산업혁명을 통해 미국이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라는 내용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산업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에요.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대. 그러면 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알아야겠죠. 그 내용들 살펴봅시다.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에서는 상업혁명과 인구 증가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길드 체제로, 그러니까 소규모 장인들에 의한 수공업 체제로는 그 수요를 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상인 자본가들은 길드의 제약을 피해서 농촌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상인은 농민에게 원료, 생산 도구, 임금 등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선대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물품을 제작하게 돼요. 자, 그런 방식에서 더 나아가 후에는 일꾼을 한 작업장에 모아놓고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매뉴팩처와 같은 방식도 발전하게 됩니다. 매뉴팩처는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공장제 수공업. 자, 이렇게 선내제 그리고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처와 같은 방식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산 방식들을 통해서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수공업 단계에 그쳤죠. 아직 뭐 자동화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수공업 단계에 그쳤고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게 수공업에서 기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산업혁명은으로 시작하네요.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의 뜻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을 뜻한대.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유가 나와 있네요. 영국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대. 우리 영국 파트 때 배웠을 때도 영국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막 혁명, 과격한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점진적인 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은 점진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영국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로는 도로와 운하의 건설 등으로 국내 시장과 이제 철, 석탄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갖추게 되었어요. 영국에서는 도로와 운하 등을 건설하면서 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 시장이 잘 발달하고 철과 석탄 같은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노동력이 풍부했대. 자, 인클로저 운동. 우리가 1차와 2차를 배웠는데 2차 인클로저 운동 때 대농장을 경영했다고 했죠. 자, 선생님이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 누가 대농장을 경영하면 누군가는 토지를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 뺏긴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어? 이 도시로 몰려든단 말이야. 일감을 찾으러 도시로 몰려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도시 빈민, 도시 노동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당시에 이 일감으로 쓸만한 노동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게 세 번째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험과 실험을 중시한 과학적 태도가 신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대요. 이게 네 번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산업혁명을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 영국은 값싸고 질 좋은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에 노력을 했대요. 기계화. 자, 그전에는 공장제 수공업에 그쳤는데 이제는 기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인도산 면직물이 왜 값싸고 질이 좋냐면, 자, 인도는 인구수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손 작업을 해서 만드는 면직물이 굉장히 쌌어요. 영국도 똑같이 노동자들이 만들지만 인도는 훨씬 더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많아. 그리고 인도의 이러한 이제 노동자들은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질 좋은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양으로 승부하자라고 하면서 기계화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기계들이 뭐 방직기, 방접기와 같은 기계들이 발명이 돼요. 자, 그러면서 면직물이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직물이 대량 생산되니까 면공업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화에 대한 기술 혁신으로 전통적인 가내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은 쇠퇴를 하게 되고요. 새롭게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였다. 자, 공장제 기계공업은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배치를 하고 노동과정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서 생산력을 향상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방직기, 방접기 대표적인 예시로 이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 발명한 수력 방접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기계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공장제 기계공업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당시에 기계공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림으로써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이 기계적인 혁명 부분에서 일어나서 더 나아가 더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동력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동력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을 했습니다. 증기기관. 그래서 이 개량한 증기기관이 기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사용이 되면서 이 기술적으로 더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 석탄의 채굴량이 많이 늘어났고 목탄 대신에 석탄을 사용하면서 제철 공업 분야에서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력혁명에 힘입어서 면공업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후에 기계공업, 제철업, 석탄산업 등 여러 공업 분야로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도에 보면 주요 공업도시 해서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주요 철도, 채광산업,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등 여러가지 산업이 전 유럽적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력혁명이라고 하면은 와트가 계량한 증기기관은 광산, 직조공장 등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어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라는 거고요. 당시에 주요 국가의 공업 생산 비율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19세기 초반만 보면은 자, 유럽 전체에서 영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국이 뛰어난 높은 발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근데 점차 갈수록 다른 나라들도 산업화를 시작을 하면서 영국이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 전 유럽적으로 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교통수단도 발전을 했어요. 영국의 스티븐슨이 제작한 증기기관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차가 등장한 후엔 각지에 철도가 부설이 되었고, 미국의 풀턴 같은 경우에는 증기선을 실용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만들고 나서 이런 증기기관을 활용한 여러가지 교통수단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밖에도 도로와 운하가 각지에 건설되면서 교통혁명을 추진했고요. 통신 부분에서도 미국의 모스가 유신전선을, 벨이 전화를 만들고,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무선전신을 개발하면서 교통, 통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세계가 점차 좁아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어딘가를 가려면 몇 날 며칠 잡고 갔어야 되는데, 이 증기기관차가 개발이 되고 증기선이 실용화되면서 세계가 좀 더 좁아지는 거죠.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업화의 확산 부분 볼게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영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차 전 유럽에 산업화가 퍼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유럽의 생산 수준이 인도나 중국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얘기했던 뭐 공장제 숭업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생산량이 유럽보다 높았었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럽이 인도나 중국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벨기에가 광업과 제철업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의 산업화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19세기 후반부터는 독일과 미국이 강력한 공업국으로 등장을 해서 영국을 따라잡았어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때 프로이센이 그래서 굉장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센이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을 이루지 못한 나라였는데,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손에 꼽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독일은 성장을 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보험무역을 시행을 하고 기업에 산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술자를 양성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끌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자원과 시장,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전문 경영인 기업을 관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남북전쟁 이후에 국민이 통합이 되고 서부를 개척하고 이 철도를 건설을 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풍부한 자원, 시장, 그리고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산업사회의 형성과 사회 문제래요. 자,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뭉치게 돼요. 도시에 모이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도시화라고 표현을 하죠. 도시화. 이 도시화와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산업화를 통해서 공장제 기계공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었대. 그래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새로운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생활이 풍요로워졌는데요. 근데 이때 공장이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 자, 지금이야 공장들이 뭐 도시 바깥쪽에 있거나 아니면 뭐 해외 노동력이 싼 곳에 돌리거나 이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써먹을 만한 노동력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공장이 도시에 많이 집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교통, 통신의 혁명을 통해서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는데, 자, 이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였던 도시에 공장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게 되면서 이 당시에 유럽 사회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2번에 보면 뭐 19세기 유럽 주요 국가의 도시화라고 해서 1800년에서 1890년 이 변화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죠. 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뒤에 보면은 뭐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영양 및 위생 등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와 시장의 확대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자극을 했습니다. 자,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중간 계급이 사회 지도층으로 떠올랐대. 자, 이 사람들은 산업자본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부유층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정치에 참여를 해서 영향력을 확대했대. 자, 반면에 노동자들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대. 여성과 아동까지도 일터로 내몰리게 됐다는 게 당시에 굉장히 어두운 측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 공장제 기계화 공업이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자, 기계가 확산이 되니까 일자리를 혹시나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안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거야. 공장장이 싫으면 말어, 너 말고 일할 사람도 많고 아니면 그냥 기계로 돌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 불안에 떨면서, 이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과밀해졌어요. 그래서 각종 위생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졌고요.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는 가난한 노동자의 거주지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 3번은 보면은 뭐 아동 노동의 실태, 몇 살이고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23살이고 6살 때부터 일했대요. 자, 6살이 뭘 해요? 여러분 6살 때 뭐 했어? 뭐 6살이면 뽀로로나 보고 뭐 하고 있을 나이인데, 이때 당시에는 6살 때부터 일을 했대. 하루에 몇 시간씩?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 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면 하루에 14시간을 일한 거예요. 바쁘면 9시까지도 일했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채찍질도 당하고 다리에 장애도 생겼대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크게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라던가 이런 사회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이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화의 개념과 산업혁명의 개념과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이후에 동력혁명, 교통통신혁명, 그리고 산업화의 확산, 그리고 산업화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